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제 그거는 좀 시원하더라고. 그 대정부 질문 어디 있었잖아요. 근데 김성환 의원이 민주당에 입 벌고 김성호 차관에게 입 벌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면서 윤석열의 입 벌구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개운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이거는 근데 좀 다른 거는 윤석열이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뭐 평론을 듣고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기도 좀 죄송한데 의미 있는 거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 김건희 관련된 겁니다. 요거 의미 있습니다. 요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죠. 네, 요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네.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에도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에 김건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 요거 근데 그냥 어디 동네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이웃 주민 이모도 아니고 영부인의 문자인데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내용인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 네. 저도 봤고요. 이미 뭐 저희야 다 소문으로 아니면 예상으로 김건희도 분명히 이 내란에. 계엄 내란에 개입돼 있을 거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공수처 수사마저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엄 전날과 그 당일에 그 국정원장도 얘기하기를 그 전에는 그렇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날과 당일에 이 중요한 중체단 시점에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거의 계엄 이 시작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거다. 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나왔던 발언 중에 제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뭐 수석들도 모른다. 그 와이프도 모릅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알면 화낼 겁니다. 맞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근데 뜬금없이 왜 얘기하냐고 막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렇기도 했고 그 내용을 들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진술하기도 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김건희를 이 사태에서 자꾸 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김동화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린 다 예상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김건희도 알았던 거죠. 아니 세상의 마상에 저는 태어나가지고요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이 진짜 중차대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전날과 당일 네.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 소통을 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필 또 하필 그 또 날짜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날만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이날만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뤄 짐작컨대 국무위원들 내지는 실제 권력기관장들 김건희 여사가 가령 뭐 수시로 소통했을 가능성은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 충분히 열려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아니, 그렇죠. 국정원장하고만 연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검찰 쪽에도 연락하고 뭐 다 여기저기 다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잘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만약에 최초였으면은 사실 뭐 처음 그렇게 연락 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와있는데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했다. 종종 그래. 했다. 종종 종종 했었다. 자주는 그런 얘기죠.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가 의원님 처음 뵀어요. 그러면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지. 아 오랜만에 뵙네요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리합니다. 접근을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예리합니다. 저도 형님 처음 뵀을 때 예.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하지. 아우 간만에 뵙네요. 이거 그렇게 안 하죠. 예, 자주 못 뵀는데 이런 맞아요, 얘기 안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날카롭다. 분명히 언젠가 연락을 한 적은 또 있었을 것 같고. 예,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뭐 홍장원 전 1차장을 좀 공격하면서 홍장원 1차장이 뭐 정보위 간사와 통화를 하고 뭐 또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태클 걸고 넘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태클이죠. 이 메신저로 공격하는 건데 더 웃긴 거는 바로 또 나오는 게 정작 조태용 본인은 본인도 정치인들이랑 소통했어요. 소통을 엄청 했어요. 아니 당연히 원래 소통을 하는 거고요. 음. 저도 산자부에 있는데 그 산자부 장관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고 차관들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뭘 자료 같은 거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걸로 통화를 합니까?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거의 업무적으로 하죠. 근데 특히나 지금 계엄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정보위에서 당연히 국정원에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내막이 뭔지 파악하고 이런 연락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원장도 지금 다른 정치인과 연락을 했다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한 것은 당연한 그 정치 활동과 그 국회에서 연락과 소통이면서 맞죠. 지금 뭐 홍장 차장이 한 것은 무슨 뭐 야당과의 미래같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역시 그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 핵심을 다 비껴나간 일들을 헌재에서 지금 공공연히 시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홍장원 씨의 메모를 오른손으로 썼든 왼손으로 썼든 그 메모로 옮겼던 내용을 다시 좀 어디에다 옮겨 적어가지고 정리를 했든 우리가 지금 규명하려고 하는 진실,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차대한 요소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네. 12월 3일에 이 여의도 오마이뉴스 스튜디오가 있는 국회 근처에서 벌어진 헬기 소리와 맞아요. 그 국민들 다수가 모이셨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갔고 우리 김동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했던 그 진술이라는 것이 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내란 행위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본질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피자에 올라간 올리브 한 조각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피자 맛이 달라질까요? 다른 조각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지 않고 곽종근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홍장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혹은 이 심판의 주체인 뭐 헌법재판관들을 흠집내고 네. 이런다고 해가지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메모 관련해 가지고 하나 띄워주시고 그 홍장원 차장이 적었다는 요 메모 요것도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요거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거를 또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네 종류가 있다? 뭐 맨 처음에는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적었고 그리고 옆에 비서관인가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뭐 정리를 했고 또 적었고 또 적어서 저게 이제 네 번째 완성된 거다. 예.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좀 한 것 같던데요 오늘 헌재에서. 저 진짜 어쩌라고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박선원 의원 얘기랑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박선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홍장원 차장이 통화를 하면서 옆에 비서가 이름을 적고 홍장원 차장이 그 딴지부 밑에 그 김어준 네. 그리고 밑에 저기 1조 2조 뭐 이런 메모를 홍장원 차장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할 때는 아니 이거 비서가 적었지 본인이 적은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거짓말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말꼬리를 잡는 것밖에 저희는 뭐 안 하고 있다고 보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질은 이미 계엄 사태와 내란 사태가 일어난 건데 이것을 뭐 비서가 적었니 본인이 적었니 옆에서 듣고 적었니 아니면 말해줘서 적었니
아무런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을 가지고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측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자꾸 부각시켜서 네. 민주당과 같이 놀아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민주당이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우리가 그 12월 3일에 긴박한 순간에 벌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워딩이든지 어떤 그 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의 기억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렇죠. 일부의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방향, 내용이 달라지질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부의 사실관계가 전체 이 내란 행위나 윤석열의 내란을 덮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일부의 오류가. 네. 그 오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기억은 오류가 있는 그럴 수 거니까요. 있죠.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고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메모가 글씨가 삐뚤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 다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스팀이 오르네요. 근데 저거 아무리 공격해봤자 예. 그 여인형이 체포 명단을 알려준 게 홍장군 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김대우 수사단장, 조지호 경찰청장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아니 문제도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고. 측 주장대로라면 홍장훈 차장이 이것을 뭐 상상에 의해서 적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약간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네. 지금 근데 이미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다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김어준 대표 그 딴지일보 앞에 군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여론조사 꽃 앞에. 네. 그 잡아내려고 다 한 게 CCTV에 다 목격됐는데 그럼 홍장훈 차장은 아 계엄이 나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군인들이 딴지일보 앞에 갈 테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상상 속에서 이 메모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닥터 스트레인지설이라고 해서 무슨 뭐 모든 거를 다 알만한 사람이 미리 예견하고 이거 메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건 누가 불러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데. 맞습니다. 아, 어쨌든 지칩니다. 근데 오늘 헌재에서 다행히 진실이 하나 나온 건 있어서 좀 그래도 숨통 트였습니다. 진실된 증언이 하나 나온 거는 윤석열이 저도 반주를 즐긴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요거만큼은 조금 팩트로 가는구나. 예. 반주를 즐긴다는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했다. 그 반주를 즐긴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팩트가 아닌 걸 또 얘기했죠. 뭐죠? 제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제 기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지금까지 왜 그랬어요? 모든 변론 기일에서 왜 검찰 공소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네. 그 증언 진술들, 그 핵심 관련자들, 그 계엄 지휘부들 이 사람들과 왜 말이 다릅니까? 아니 그 기억력 좋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바로 걸렸잖아요. 네. 그 요원. 아니요 그 국정원장한테 그치, 전화해서 공소장과 다르지. 어디 계시냐? 네. 지금 거기 계시냐? 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하셔라고 끊었는데 네. 그래서 난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네. 근데 이제 공소장에는 공소장에는 뭐라 공관이 나와요. 맞아. 조태용이 공관이라고 응답을 하는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교를 해보면 공관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관이라고 들은 사람이 윤석열일 텐데 윤석열 본인의 기억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그 조태용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열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저 지금 공관에 있습니다. 그 골드버그 대사랑 송별 만찬했어요. 이러니까 윤석열이 그 미국 안 가세요? 그래서 저 내일 가는데요? 라고 이미 통화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라고 진술을 했고 오늘 헌재에서도 김영주 재판관이 이거 물어봐가지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짓말이 바로바로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기억력이 좋습니까? 아유 됐다 이제 헌재. 근데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네. 계엄을 이렇게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런 얘기가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계엄이 시도가 안 되고 시도되기 전에 포착이 돼서 밝혀졌다. 근데 윤석열이 이 거짓말 우리가 과연 밝힐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계엄이라는 이 사태와 내란 사태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사실은 이 이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검사 시절부터 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나 지금 뭐 주변 동지들에 대한 재판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재판에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완전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그 완전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 그 계엄과 내란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진짜 헌재 영상이 저렇게 풀려서 우리가 보는 거지.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야 저렇게 막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냥 하네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저도 공감하는 게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이 검사 때 얼마나 맞습니다. 약간 뭐 네.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런 거짓말을 하면 또 판사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도 분위기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도대체. 넘어가죠.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 오히려 검사가 유도한 그 거짓말에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이제 속아서 속는 게 아니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네. 너 더 큰일 당하기 싫으면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의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처음부터 뭐 경고성이었고 계몽령이었고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해서 처벌하고 그것으로 본인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서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사실. 네. 근데 뭐 이제 변론기일이 뭐 일단 하루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일정은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윤석열이 이제 참석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극우 세력의 선동 차원에서는 이게 좋지 않다. 이제 이 변론의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여기에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좋지 않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변론길에 윤석열이 직접 참석을 해서 본인이 말한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증언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관위에 계엄군 내가 보냈다. 그거 일단 자기 입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쳐주지 않아서 아이고 민주당이 등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데 탄핵이나 막 아주 마구잡이로 해대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기 재판관들도 아무리 정영식 재판관이 좀 보수적인 인사로 통한다고 합니다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내용도 잘못된 이 계엄을 과연 기각이라는 그러니까 의견서를 재판관이 쓰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써요. 오늘 같은 아까 설명했던 그 장면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그래 더 나와서 헛소리 짓거려라 마음대로 해라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